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엘라소니카라는 국내 스피커 이외에 앰프라든가 소스기기도 많이 만드는 엘라소니카라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각기 다른 마감의 스피커를 한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김표님도 이 엘라소니카 하는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 엘라소니카 전신이 크리스였는데 이게 2001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갖고 2004년에 루나라는 2A 북실프가 나왔는데 그거를 아직도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알루미늄 돔 트위터의 케블라 6.5인치 우퍼인데 소리가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25년째 업력이 된 상당히 오래된 국산 스피커 및 앰프 소스기기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엘라소니카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이번에 출시한 이 스피커의 이름은 몽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몽크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재즈 피아니스트 델로니어스 몽크의 그 몽크가 아닐까 저희가 추측해 보고요. 여기 엘라소니카 대표님께서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이거를 설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출고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 달 말에 그 오디오 엑스포 오디오 쇼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뭐 오디오 카페 방장님이 계신데 그렇게 이 스피커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고 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펜타 이야기를 하는 건가 했는데 바로 이 제품 몽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몽크 다이아몬드가 과연 어떤 스피커인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라이브 유닛 설명부터 해보죠. 여기 맨 위에 있는 트위터는 다이아몬드 진동판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진동판을 채용한 스피커들은 정말 요즘에 많이 있죠. 아큐톤, 티렌 파트너스 그쪽에서 만드는 아큐톤 다이아몬드도 있고, 김표님의 애장기 바우스 윌킨스도 800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이름처럼 다이아몬드 진동판을 사용을 하고요. 베릴륨,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 가장 애용하는 트위터 진동판이죠. 무엇보다도 그 강성이 높고 얇아갖고 원하는 대로 40kHz, 50kHz까지 이제 플랫하게 그렇게 디스토션 없이 하니까 요즘 같은 고음질 시대, 그러니까 악기 배음도 충분히 살리려면은 그 정도 스펙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대표적인 진동판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엘라소니카에서 직접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CBD가 화학 기상 증착용법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돔 진동판을 사갖고 직접 그 유닛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업력은 속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위치한 이 드라이브 유닛은 오디오 매니아들은 이 유닛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건 아큐톤의 미드레인지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제조사는 티렌 파트너스라고 독일 회사인데 여기에서 만든 세라믹 소재 미드레인지예요. 이 티렌 파트너스 이 회사는 다방면에 걸쳐서 소재라든가 진동, 음향 쪽에서 굉장히 그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티렌 파트너에서 이게 세라믹 소재로 이걸 내놓으면서 이 하이엔드 오디오 업계에서도 들썩들썩 했었죠, 원래. 그렇죠. 아큐톤이 처음 내놓은 거는 세라믹이었고요. 그러다 이제 이 인기가 오르고 이제 명망이 높아지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개발했던 거고요. 맞아요. 얘네 티렌 파트너의 원료는 세라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라믹 이 미드를 투입한 스피커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텐이나 아발론이나 들어보시면 세라믹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표면 질감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아주 그 엣지도 좋고 소리 음결은 약간 차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냉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사람을 좀 끌어들이는 중독적인 좀 중역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너무나 깨끗한 소리를 들려주는 게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 김연아가 이렇게 딱 멋있게 회전하면서 하는 그 빙판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아니면 한겨울에 그 정말 투명한 고드름, 그거 이제 빛이 비쳐갖고 아주 아름답게 영롱하게 비치는 그런 식으로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대표적인 유닛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퍼는 어디 갔을까? 저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우퍼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하드돔에다가 트위터에다가 미드레인지도 이제 단단한 소재잖아요. 근데 우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우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단 쪽에서는 이게
훨씬 더 단단한 소재를 진동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드나 트위터나 근데 우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이어서 이 미드나 트위터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를 거다. 예, 그런 좀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보통 이제 셀룰로스나 어떤 음색적 통일성을 위해서는 페이퍼보다는 좀 셀룰로스 이쪽 계열로 해야지 이제 위아래 하이하고 미드하고 좀 이렇게 콜라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게 되게 튜닝의 곡을 들이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계실 때 물어보니까 이게 3웨이 스피커인데 350Hz에서 밑을 잘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0Hz에서 30Hz 전체를 커버하는 대역을 10인치 페이퍼 콘 우퍼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 편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내부에 보니까 뭐 프리모 커패시터 일종의 필름 커패시터 일종인데 문드로프 뭐 이런 쪽하고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내부 배선제 텔레룸큐 예. 영국 브랜드고 또 케이블 특히 스피커 케이블로 되게 유명한 그렇죠. 브랜드잖아요. 그것도 아낌없이 쓰셨고 네, 소자 자체는 유닛도 그렇지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도 소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라소니카, 그러니까 크리스 엘라소니카 이 사장님의 특징이 부품하고 유닛에는 돈을 안 아끼시는 것 같아요. 타협을 좀 안 하는. 그러니까 워낙 그 엔지니어, 공학도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번 추구하는 바가 있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 유닛을 쓰고 이 가격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느낌에는 이거보다 한 5배, 6배 정도 가격표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모든 이 조합의 결과가 이런 스피커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클로저. 인클로저 디자인이 저는 저번에 뭐 펜타 리뷰도 했지만 인클로저 디자인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펜타보다는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고전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소재 자체는 이제 고밀도 이제 MDF로 만들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겉으로는 이게 미드 트위터 이 모듈 하나랑 베이스 우퍼 모듈이랑 내부적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해서 제작한 다음에 중간에 아크릴 판을 넣어서 붙인 거죠. 두 개의 스피커를 이제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작동시켰을 때 이렇게 진폭이 굉장히 심하고 진동을 많이 일으키는 우퍼 쪽의 진동이 이제 상단 모듈로 중고역을 해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 루나도 원래는 투웨이 북쉘프인데 그 밑에 우퍼 모듈을 따로 팔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그 윌슨 오디오의 그 모듈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좀 영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전통은 지금 계속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상부하고 하부 모듈을 가운데를 덕트를 내갖고 어차피 얘가 지금 뒤에서 후면파를 밑으로 해서 밑에 그 듀얼 포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중저역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쪽에 이제 비투맨이라고 그러죠. 역청 소재에 이제 패드를 다 붙여가지고 사이드 쪽에 주로 이제 붙여서 내부 공진이라든가 그런 걸 최대한 억제하는 좀 깨끗한 소리를 내려는 그런 튜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인클로저 형상도 앞에서 봐도 사다리꼴이고 위에서 봐도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내부 정제파를 줄이기 위한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부 정제파라는 것은 점을 건드리고 그거는 마주보는 면이 딱 평행을 이루었을 때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비대칭으로 해서 최대한 저음을 해방을 안 놓고 깨끗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설계까지 이 인클로저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 이제 설치할 때는 밑에 이제 전용 트리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제 트리거는 장착을 시켰는데 트리거도 예쁘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전용 이제 스파이크가 다 달려 있고요. 스펙 간단히 보면은 저역은 약 30Hz 정도까지 내려가고 고역은 이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40kHz까지 올라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공식 에비던스는 8옴이고요. 감도는 89dB 이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스펙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세라믹 미드레인지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350Hz에서 2.9kHz니까 사실상 사람 귀가 가장 예민하게 듣는 거의 모든 악기들의 기음은 다 이 세라믹 유닛이 다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퍼포먼스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좀 엣지를 더하고 윤기를 더하는 거는 위에 이제 상부에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밑에 어떤 기본 베이스 좀 풍성함을 더하는 거는 역시 10인치 페이퍼 우퍼가 담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와 아큐톤 세라믹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페이퍼 우퍼,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사운드는 과연 어떨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녹음을 했습니다. 청음하고 녹음하는데 사용한 시스템 알려드리면, 일단은 소스 기기는 오랜더 N10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파이널 에볼루션 사용을 했고요. 앰프는 아큐페이지의 E5000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이달에서 음원을 재생했습니다. 한번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세라믹, 미드 이런 것도 뭐 많이 들어봤고 키퍼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이아몬드, 트위터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일단은 첫 곡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중고역 이음매가 굉장히 매끄럽네요. 매끄럽고 사실 이 곡 들으면은 막 왼쪽 뒤편에서 약간 문이 끼리릭 거리는 막 이런 소리들, 효과음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첫 곡에서 그런 입체형이 굉장히 좋고 그 해상력, 아주 작은 미세 야금들이 굉장히 잘 들려요. 이거는 아무래도 세라믹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해상력 측면에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그런 그렇죠. 유닛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귀에 팍팍 들어오네요, 좀. 저 절대 안 빠지죠. 예. 그러니까 해상력이고 또 하나 특징은 특히 이제 두 번째 곡에서 그건 많이 느꼈는데 그 정의감 있잖아요. 아, 예. 입체적으로 딱딱 맺히는 거. 이게 결국은 그 정보를 이 스피커가 잘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위치 정보나 어떤 그런 거는 대부분 고주파 영역의 정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나 세라믹 쪽을 쓰니까 그런 이제 그 위치가 정확히 핀포인트로 맺히는 게 오히려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그러니까 꼭 주파수가 위로 깨끗이 고음이 플랫하게 올라가는 그것도 크지만은 예. 어떤 그 고음 정보들 그러니까 예. 어떤 위치 정보 이런 게 정확하게 펼쳐지는 것도 이런 유닛의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곡 이런 뭐 바이올린과 피아노 이런 게 어우러지는 이런 레코딩 들어오면서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피아노는 이런 뭐 하드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재생을 하고 국내에서는 현악기는 아무래도 소프트돔 아니냐 뭐 알스타나 뭐 스캔스픽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현악기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현악기가 굉장히 예리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거나 거친 그런 느낌 없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랑 세라믹이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중독적이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프트돔이나 어떤 그런 유닛에만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정보량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바이올린을 보면은 기음은 중역대 쪽이고 고차 배음은 이제 트위터 영역이니까 예. 이 다이아몬드하고 세라믹 그 시너지가 특히 바이올린 재생에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피커에서 느낀 점은 소리가 의외로 저는 따뜻하게 들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요 구성만 보고서 물론 이제 페이퍼도 있지만은 좀 이게 차갑고 좀 경직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쫙 풀린 소리 그리고 이 인클로저를 그냥 없는 것처럼 소리가 술술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곡, 김변님도 이제 핀포인트 어떤 포커싱, 정의감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은 위쪽에 다이아몬드, 세라믹 이런 거 같은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단단하고 이런 소재에서 만약 저역 쪽을 페이퍼로 구성을 하면 이게 좀 이물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알루미늄 같은 걸 쓰면 어땠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역 쪽이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뭐 세라믹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쪽은 이게 막 잔향을 길게 느려뜨리지는 않잖아요. 그 소리를 딱 때리고 싹 사라지는 번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페이퍼는 대신 잔향이 좀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아까 이제 음악 들으면서 김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런 잔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음악의 음악성이랄까요? 온기 이런 것들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좀 받쳐주고 예. 그리고 이 페이퍼 콘이라는 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해상력에서 절대 밀리는 유닛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위아래에서 어떤 해상력에 좀 보조는 맞추되 어떤 온기 같은 거는 얘가 좀 보태주고 그리고 예. 더군다나 8인치도 아니고 10인치 유닛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크로스오버 그 튜닝이라든지 이 인클로저, 이 우퍼 모듈의 어떤 용적 계산을 통해서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좀 이렇게 끌어맞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펜타에 이어서 엘라소니카의 스피커 중에 이제 두 번째 스피커 리뷰를 했는데 이름도 몽크 다이아몬드 멋있고요. 해상력과 뮤지컬리티 이런 것들이 그 온기나 해상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대되는 쪽에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런 두 가지를 적절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게 이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이 지금 안 되는 네. 이 3웨이 스피커 더군다나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에다가 예.
이 세라믹 미드레인지까지 썼는데 이 가격대면은 사실상 국산 브랜드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았나. 아,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게 많이 거품이 낀 제품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금 이 엘라소니카에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가성비 스피커가 보란듯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하이엔드 지향의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